제2장 당연히 신발을 신어볼 수 있을까? 편견을 넘어서는 상상 이야기. 자, 대학 4학년 때에 이런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찾아봐. 책이 있구나. 책을 보기로 했고, 그래서 루마니아 출신 프랑스 작가로 극단적인 허무주의자 에밀 시오랑 제2차 세계대전 루마니아가 소비에트의 지배 아래 놓이자 목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프랑스 파리 삶의 프랑스어로 작품을 썼습니다. 고백과 저주 86년에서 우리는 어느 국가에 사는 것이 아니다. 어느 국어에 사는 것이 아니다. 조국은 국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조국은 국어다. 당신은 직업도 없고 집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잠들지 못하는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을 끈 방에 누워서 내가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우두커니 깜깜한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에밀 시오랑의 그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래 이것이 밤이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목적지도 거처도 없이 그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끼를 걷고 있으면 이전에는 당연했던 일상의 풍경이 괴롭게 다가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해서 탄탄한 기업의 취직에서 이직하지 않고 인사권에 따라서 승진하여 작년까지 일하기를 삶의 큰 틀로 생각해왔던 나는 인생 게임의 첫 판부터 주사위 던지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를 더덕여야 하는 사람도 퇴근길에 찾아가는 입식 선술집이 있었습니다. 건더기가 없는 카레를 300엔에 먹을 수 있어서 간단히 알코올 소독을 하러 자주 들렀습니다. 싹싹하게 단술 나누기 좋아하는 손님이 주로 오했고 눈컵에 내가 맥주잔 크기의 컵에 반쯤 물이 담겨있다고 답했더니 철제자는 컵의 크기와 물 높이만큼 내가 가진 자기 긍정감이라고 말하더군요. 마침 그의 베스트셀러 미시마 히로코의 자기 긍정감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자기 긍정감을 다루는 책의 강세는 계속되었고 소심한 심리학이 자기 긍정감의 강세는 정식되기는커녕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심리학자 일자 샌더슨 센서티브 조사하면서 의외였던 전문 철학 분야의 서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나쁜 어떤 것이 늘 있다. 그런 인생에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읽지 않아서 해야 을 읽는다. 데이비드 베어너타의 말은 전 세계 철학자들부터 반론을 받았는데 그는 이 반론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굴복시키고 맙니다. 그는 존재함과 존재한 적이 없음을 비교하고 고통과 쾌락의 비대칭성을 내세워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왜 항상 해악한지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작가들 중에서는 스지 순가네코, 미사루 다케다 다이전 인류대 학생들이 읽는 시리의 분위기. 당신은 도쿄 공업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동남아시아 공장에 파견되었다. 그런데 그 공장에는 강의의 폐수를 유출하고 있었고 하루에 거주하는 노인과 어린이가 이 때문에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당신은 그 사실을 공장장에 보고하고 폐수 유출을 멈추려고 건의했다. 익명으로 우에다 노리유키가 2006년에 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도쿄공업대학은 일부 요원의 명실상부한 인류대학입니다. 여성주의 활동가 오가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하면 기차는 불평권이 되어버린다. 지도관 꼴을 당해서 잔뜩 주눅든 목소리를 내면은 그렇게 말하는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아 라는 말을 듣기 실상이다. 그런 일이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반복되었을까? 튕겨나간 쪽에서 본 세상의 수술한 면 대부분은 그런 세상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튕겨나간 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얇은 필름 위를 걷듯이 살아간다. 헤이세이 29년 시대가 낳는 마음의 병.
우리가 앓는 마음의 병은 시대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고도 성장 시대에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마찬가지로 마음의 병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구마시로 도우르는 저서 건강하고 청결하며 도덕적인 질서가 있는 사회의 불변함에 대하여 2020년에서 늘어나는 발달장애의 원인으로 사회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날 발달장애로 불리는 환자의 대부분은 1926년 전에는 의료나 복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말부터 상황은 급격히 변해갔습니다. 한편 그런 사회를 지탱해온 기업의 정신고용이나 연공서열 임금과 같은 일반형 고용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게 된 일부 기업은 가장 안이한 해결책, 즉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취하였고 열악한 근로조건과 직장 환경은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인간이 되라는 점은 많은 기업이 다양성과 포용성 등을 내세우면서 정작 자사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그와 반대로 획일적인 인재를 바랍니다. 획일적인. 우리는 개성과 자유가 존중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지만은 현실은 그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죽음의 집의 기로 1862년에 궁전을 하나 지어보면 좋다. 대리석과 그린 금세공으로 내부를 장식하고 극락절을 불어넣고 형형색색으로 정원을 꾸미고 온갖 치형을 쏟아부어보자. 그리고 그 궁전에 들어가 보는 것이다. 분명 저는 어디에도 나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은 정말 그곳에서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내가 도와줄게. 혼자서도 잘 살아. 응? 상상력이라는 우산을 펼치면 브래디 미카코는 자신이 져서 나는 엘로의 화이트 약간 블루에서 영국어 중학교에 갓 입학한 아들과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명문 가톨릭 초등학교 졸업한 아들이 다른 하류층 학군 중학교에 다니겠다고 말합니다. 아일랜드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소녀는 일본에서는 외국인이라고 불리고 영국에서는 친키 또는 니하오라고 불려서 두 나라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의 굵은 옷 오른쪽 상단 구석에서 파란색 패드로 나는 옐로의 화이트 약간 블루라고 적힌 낙서를 발견하거나 가족의 엠퍼실은 뭐냐?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라고 썼어요. 타인의 신발을. 내가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다라는 말을 보고 떠올린 것은 하루노 나나에의 소년 만화 파파 돌루미 시리즈였습니다. 이 만화는 아내를 잃은 작가 미토바 신키치와 그의 딸 미토바 치세의 일상을 담담하게 보여주는데 특히 상징력이 결여된 사람은 딱히 아기를 갖지 않아도 삶을 괴롭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기가 없고 상상력이 결여된 사람이 사실 제일 무서워요. 아기도 없고. 나는 평소에 늘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차가운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멈출 방법이 없죠. 하지만은 상상력이라는 우산이 있다면 그것을 펼칠 수 있어요. 우산이 작으면 나밖에 있을 수 없지만은 우산이 크다면 넓게 펼쳐서 많은 사람이 비에 젖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고요. 자, 요컨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는 규범을 전부 버려야 한다. 규범이란 반드시 거기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작고 단편적인 삶의 소소한 행복은 그러한 규범 또는 좋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에게는 이 사소하고 좋은 것을 모두 내려놓는 일이 너무 어렵다. 상상력이 약해지면 공감력도 약해집니다. 브래디 미카코가 가르쳐준 것처럼 엠퍼시가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함이라는 필터로 세상을 바라보면 상상력의 우산을 펼칠 수 없습니다. 소년 형무소의 시 읽기 수업 17세 이상 26세 미만의 수감자 700여 명이 수용된 나라 소년 형무소에서 주목할 만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사회성 함량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성 함량 프로그램이나 수감자들의 갱생을 위한 교육으로 소셜 스킬 트레이닝, 그리운 동아예와 시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셜 스킬 트레이닝, 인사하는 방법, 또 무리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 등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한 수감자가 쓴 거미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거미는 하늘이 파래서 흰색을 골랐습니다. 이 짧은 일행이 전부 시인데 하늘에 집을 지은 거미가 연상될 뿐 아니라 흰 거미줄 너머에 드넓고 파란 하늘까지 느껴집니다. 이혼, 부모가 마음대로 정하는 인생, 우리를 두고 집을 나갔을 때 엄마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외로웠을까? 슬펐을까? 엄마가 집을 나간 지 3개월 후에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밤늦게 들어와도 친구를 데려와도 화내는 사람이 없다. 리오 미치코는 처음 동화와시 교육 강사를 맡게 되었을 때 주재했다고 합니다. 수강생이 수감자로 가니까 흉악하고 난폭한 이미지가 먼저 연상되어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고 싶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이나 마음의 상처는 결코 쉽게 잊혀져서도 안 되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오 미치코가 엮어낸 글에는 이 메시지가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걸터앉던 에오그는 하이쿠를 칭찬받은 이후로 걸터앉는 자세가 달라졌다. 수업에 흥미를 보이며 상체를 앞으로 쑥 내밀고 앉았다. 자기 성향이 있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결여된 K군은 망상이나 공상을 노트에 적음으로써 진심을 꺼내서 객관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마음이 차분해져서 풍기는 분위기마저 달라졌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바꾼 것일까? 이 주문에 료 미치코가 찾은 답은 인사와 시 그리고 동료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수감자들의 가능성을 본 그녀는 만약에 그들이 이런 교육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며 그들의 또 다른 삶을 상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 앞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가드레일 넘어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하며 그것이 없으면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처, 트라우마를 입은 이 피해자가 회복해서 자립적인 생활을 되찾을 때 임파워먼트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임파워먼트는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떠올리고 되살려서 발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은 잊혔던 힘을 떠올려서 자신을 다시 한번 믿어보려면 주변 사람들과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야지 나오코는 이러한 지지는 확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나라 소년 형무소에서 또 시 강사의 동료의 지지였는데 가끔 생각하지만은 안전지리나 가드레일 등의 진짜 역할은 실제로 졸아가는 사람을 붙잡아 세우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그런 역할을 위해서 강도를 개선해서 재질이나 형태를 결정해 만들어졌으리라. 하지만 안전지리나 가드레일이 실제로 물리적인 효력을 발휘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보다는 위험한 것이지만 이런 장치가 있으므로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더 크다. 이 최소한의 안전줄을 믿고 사람들은 본연의 힘을 발휘하여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말이 때때로 그 안전줄로서의 역할을 한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복해질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행복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과거의 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 공포에 움츠린 사람의 다리를 뻗어서 한 걸음 내디디려면 미를 붙잡을 말이 필요하다. 실제로 안전줄이나 가드레일이 아무리 의지가 되지 않아도 사람은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가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고 느낄 때만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다. 가드레일. 2008년 6월 8일 사망자 7명과 부상자 10명이 발생한 일본 범죄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흉악범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가 솔직한 진심을 보이며 유일한 안식처로 삼은 인터넷의 한 사이트에서 허풍쟁이 취급을 받은 것, 그리고 직장에 일하러 갔는데 자신의 작업복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나카지마 다케시는
하키하바라 사건을 선입견 없이 바라보며 가해자가 왜 그날 폭주해서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됐는지, 어떻게 궁지까지 몰렸는지를 가해자의 삶을 따라가며 하나하나 밟아나갑니다. 그 결과로 그는 그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보도된 내용처럼 깔끔하게 정리되는 결정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모친으로부터 학대, 외모 및 학력 콤플렉스, 가족 관계 선비와 친구의 배신, 취직 포기, 및 불안정한 일자리, 가토 토모히로는 인터넷 게시판에 즐거 나쁜 건 항상 너라고 썼습니다. 사건 발생이들 전에 가토 토모히로는 인터넷 게시판에 앞뒤 맥락 없이 꼭두가시처럼 살아가는 매일이라고 적었습니다. 가토 진술서에서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사람을 해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 가토 토모히로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직장 동료, 같은 동네 친구, 그들은 맥락이 있는 타인이었다. 그들에게 진심을 터놓고 또 미움받게 되면은 그것은 특정 환경까지 잃어버린다는 의미다. 특정 환경까지. 자, 나카지마 다케시는 직장에서의 수직관계와 주거지에서의 수평관계는 아무래도 이해관계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진심으로 무엇이든 말할 수 있을 리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를 소반하지 않고 비스듬한 경사관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묻습니다. 아마 동시대에 사는 우리는 가토 토모히로에게 참 실험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을 것이다. 그의 딱한 사정에 자신의 딱한 사정이 일부분 겹치는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가토 토모히로의 지난 삶에서 주변에 있는 그 혹은 그녀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몇 번 고개를 끄덕이며 사역자 미타 무네스케도 연쇄 살인마가 된 19세 소년 노유리오가 감옥에서 쓴 한자 연습장에 크게 영감을 받아 1974년에 논문 시선의 지옥을 발표하며 세상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기행을 저지른 한 사람의 인생을 특별하게 다루고 끝내지 않고 한 사람의 삶과 죽음으로 현대 일본의 문제에 아주 중요한 빛을 비추는 연구자의 작업은 동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재산입니다. 자유로 가는 창문. 우리는 궁지에 내몰리면 선택지는 없고 시야는 좁아집니다. 원래 학문 없는 기초교양이라고 불리며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자 탄생했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부모에게 묻자 컵을 가리키며 구걸하면 투명한 컵에 들어있는 탁한 차 수학이라면 200ml.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서툴렀던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가 생전에 단 한 번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물이다. 진실로 중요한 자유는 집중하고 자각하며 규칙을 지키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남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며 진리는 일 없이 사소한 행동을 섹시함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매일 계속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둡고 꽉 막힌 터널 같은 일상의 잠시 숨통을 트여주는 창문이 서점에는 무수히나 있습니다. 그 창문이 꼭 책의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영화나 음악, 또 친구와의 대화, 눈앞의 풍경, 잠깐 올려다본 하늘의 구름 등 형태는 여러 가지겠지요. 하지만 서점에서 일하고 있는 나로서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책을 매기로 그 창문을 찾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상상력이 이르는 사람은 딱히 아기를 갖지 않아도 삶을 괴롭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신발을 신어볼 수 있을까요?